공식 집이가 오늘이 마지막이거든요. 네, 마치 고향에 다시 돌아온 것 같아서 네, 너무 또 이 자리 지켜주시고 네,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흐르다에서 최진영을 맡은 이설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관객 여러분들께서는 손 들고 질문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앞쪽에 스크린 참고하셔서 카톡으로 질문 주셔도 좋습니다. 질문뿐만 아니라 그냥 감상평을 남겨주셔도 좋으니까 편하게 의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객석에서 먼저 질문 준비해 주시는 동안 제가 적어온 질문들을 몇 가지 먼저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감독님께 이 작품을 시작하시게 되신 최초의 발상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고 싶은데요. 또 그러한 발상을 먼저 시작했다고 하시더라도 아무래도 단편과 장편은 그걸 소화하는 과정이 좀 달랐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작품이 감독님의 첫 번째 장편 연출작이신데 준비를 하시면서 아무래도 단편과는 분명히 다른 지점이 있구나 하고 좀 체감하셨던 지점이 있으시다면 어떤 것일지 함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은 저도 이제 이전에 단편 작업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편수가 쌓이다 보니 장편에 대해서 너무 하고 싶고 마치 해야 될 것 같은 이제 저에게 약간 숙제처럼 이제 남아 있어서 여러 고민을 하다가 단편 때도 그랬지만 가장 그 당시 저에게 어떤 궁금증과 이슈가 될 이야기를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게 저한테는 부녀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와 저의 아주 개인적으로 풀리지 않는 이 이제 관계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았고 또 이제 또 한편으로도 그 부녀 관계에 대해 이제 다양한 영화들을 좀 접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제 제가 보고 싶은 영화를 좀 만들고 싶다라고 출발을 했고 네. 저는 이제 나름 이제 단편에서 좀 어느 정도 익숙하게 이제 작업을 하고 해서 장편은 뭐 길이가 길어지는 정도이려나 했는데 그 정도는 아닌 더 이제 제 생각 이상으로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일단 코로나가 한창 때였어가지고 그러한 뭐 독립 영화에서는 보통 이제 섭외를 뭐 이제 저도 직접 이렇게 하는 편이니까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일단 만나기가 쉽지 않았고 시민분들을 그 영화 속의 중요한 장소 이런 부분을 섭외해야 되는데 일단 만나기가 쉽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촬영 과정에서도 좀 변수들이 많았어서 그거를 이제 좀 대응하고 하는데 굉장히 좀 많이 어리버리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게 단편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변수나 이런 것들을 좀 그래도 좀 대처가 좀 가능했던 것 같은데 장편에서는 길이가 또 길어지고 그런 이슈들이 워낙 많이 발생하다 보니 좀 많이 버거웠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또 배우님께 시나리오 받아보시고 어떤 생각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은데 제가 GV를 준비하면서 배우님의 인터뷰를 찾아보다 보니까 이전에 감독님의 단편들은 접하신 상태로 시나리오를 받으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이제 감독님을 만나게 된 계기는 이제 저가 예전에 있던 회사 매니저님이 감독님의 공고를 보고 직접 연락을 드렸고 이제 감독님께서도 이제 관심을 가져주셔서 그렇게 처음 만나게 됐었고요. 그 전에 저도 이제 영화제 수상작들은 좀 챙겨보는 편이었는데 감독님의 어떤 전설적인 히스토리 미장센에서 이제 만장일치로 대상을 받으셨다고 해서 저는 감독님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어떤 분일지 궁금했는데 실제로 만나보니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시나리오도 물론 너무 재밌었고요. 네, 그렇게 해서 같이 하게 됐습니다. 간단해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 속의 내용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해요. 가장 먼저 진영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영화를 보는 내내 좀 어떤
일정한 스탠스가 느껴지면서 또 이제 사람이라면 마땅히 가질 만한 그런 입체적인 부분을 저는 진영이한테서 좀 느꼈던 것 같은데요. 두 분께서는 진영을 어떤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계신지, 또 그 인물을 구축하기 위해서 좀 신경을 쓰셨던 부분이 있으시다면 각자 어떤 점에서 그러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제 영화 속 시간에서 이제 묘사된 진영은 좀 많이 억눌러져 있는 게 가장 좀 뭐 지배적인 성향이 아니었을까 영화 속에서. 그래서 자기 표현이나 어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소극적이고, 예, 되게 제가 어느 자리에서 이제 되게 뭐 사소한 감정도 되게 안 드러낸다. 그래서 그 감정이 뭔지 잘 읽혀지지 않고 모호하고 애매하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걸 들었는데, 이제 그 정도로 뭔가 자기가 사소하게나마 원하는 것도 좀 표현하기 여의치가 않은 그런 인물로 표현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이제 조금 더 이제 세상 밖으로 나가려는 시도들을 하는데, 영화에서는 그게 계속 자충우도 되는 뭐 외부적 상황도 있을 것이고, 본인 마음속에 굉장히 어떤 걸림돌 같은 아마 그 30살 이제 진영이 이전의 삶이 좀 녹록지 않았기 때문에 좀 그런 면에서 이제 내면적인 억눌림이 어쨌든 되게 강해서 그런 거에 좀 많이 고민하고 결핍되고 부딪히는 인물로 설정을 했습니다. 뭔가 코 수술을 한다거나 아니면 좀 형편에 맞지 않게 자동차를 산다거나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이 억눌림이 좀 튀어나오는 부분처럼 느껴졌던 것 같아요. 네. 배우님께서는 진영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노량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되게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중산층에 태어나서 크게 부족한 것도 크게 넘치는 것도 없이 지내면서 호불호 없는 직업을 선택해서 그냥 남들 하는 것처럼 평범하게 살아가고 싶은 사람. 그 모습은 나에게도 있고 내 친구들에게도 있고,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서 진영은 정말 일반적인 사람에 가깝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너무 넘치지도 않고 너무 부족하지도 않게 캐릭터를 구축하려고 감독님과 대화를 많이 나누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사실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또 한편으로 이 작품은 아버지와 딸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주축으로 삼아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헤르다에서 가장 좋았던 지점들 중에 하나가 이미 벌어져 버린 사이를 억지로 막 꽉 닫히게 봉합시키려고 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그렇지만 영화의 이제 마지막에 가면 완전한 화해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두 사람의 사이가 달라지잖아요, 이전과는. 그런데 이 정도라고 해야 될까요? 이 두 사람을 얼마나 가깝게 해야 할지, 또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단계를 거쳐서 이 두 사람의 관계를 보여주어야 할지 감독님께서도 그렇고 배우님께서도 그렇고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관련해서 좀 답변해 주실 것이 있으신가요? 시나리오 쓰면서도 그랬고 영화 촬영하면서도 그랬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굉장히 이제 별 대화가 없었던 아버지하고 함께하는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를 좀 대입해서 많이 상상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막 드라마틱하게 가깝거나 막 이제 으쌰으쌰 이런 것은 잘 이제 쓰여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이제 감정일까 생각해서 그럼에도 어쨌든 현실적인 상황이 이 둘이 어쨌든 계속 얘기해야 되고 부딪혀야 되는 상황들이 이제 계속 이제 벌어지니, 거기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말들, 약간 이런 것들을 최대한 상상하려고 굉장히 좀 고민이 많았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어떤 일련의 상황들, 사실 생각해보면 영화 톤이 워낙 좀 잔잔해서 그렇게 보이시진 않겠지만, 드러난 사건만 보면 사실 굉장한 큰 일들이 좀 많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종의 이제 동지애처럼 이 일련의 상황들을 되게 이제
둘이가 거의 엄청나게 부딪혀가면서 겪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당연히 서로의 어떤 연민이나 그런 마음은 생겨날 거라 생각했고, 그래서 마지막에 어떤 그 거리 정도가 각각 이제 물리적으로는 독립되어 있고, 그래도 서로에게 조금은 응원의 마음, 연민의 마음을 보내는 정도가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현실적인 관계이자, 이 작품에서 제가 어떤 우리가 어려운 가족 관계를 갖고 계신 분들에게 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리였던 것 같아요. 배우님께서는 뭔가 이 부녀 관계를 표현하신 게 있으셔서 좀 고민되는 건지 좀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좀 변화가 있잖아요. 그 장면을 구축하고 연기하기 위해서 뭔가 계산하거나 이러진 않았었던 것 같고요. 그 관계에 대해서 그냥 좀 첨언을 하자면 우리 영화가 좀 현실적인 것을 많이 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 관계의 흐름마저도 굉장히 좀 현실적으로 담기지 않았나.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한순간에 가깝거나 멀어지는 일은 잘 없잖아요. 특히 오래된 관계에서 드라마틱하게 어떤 서로의 감정이 변하는 일은 사실 되게 그게 정말 드라마틱한 일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굉장히 현실적으로 잘 담겼다고 생각해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궁금증인데요. 이 부녀 관계를 좀 나타내기 위한 어떤 장치 그리고 연출들이 곳곳에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좀 인상 깊었던 게 코라는 메타포였던 것 같아요. 그 아버님께서 이제 술을 드시고 이제 어릴 때 어떤 사고가 있어서 후천적으로 코가 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정작 수술을 받는 건 진영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관계를 드러내기 위해서 코가 사용된 이유가 있을까? 되게 궁금해지더라고요. 제가 초고에서는 사실 그 아버지의 부위가 코는 아니었고 약간 팔이었는데, 이제 수정하는 과정에서 이 둘의 그런 묘한 공통점 같은 걸 좀 심고 싶어서 이제 부위를 바꾸게 됐고, 어쨌든 그 둘 다 이 둘은 좀 잘해내고 싶은 이제 어떤 욕망이 되게 큰데, 그게 이제 현실에서의 이제 현재 위치에서는 굉장히 녹록지 않은 인물들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공통점이 있고, 그리고 또 둘 다 보면 어떤 각자가 가진 이제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책의 원인은 아니잖아요. 코라는 부위가. 진영은 이제 취업이 좀 잘 안 되고 자기가 이제 이렇게 좀 제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니 흔히 이제 얘기하는 취업 성형을 한 것이고, 아버지도 이제 아주 근본적인 문제는 다른 곳에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인생이 안 풀리는 것 같다라고 본인만의 어떤 강박에 이제 사로잡혀 있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되게 어리석고 어리숙한 면이지만 또 그게 굉장히 저희 모습 같아서, 예, 그런 좀 디테일을 좀 담아내고 싶었어요. 우리가 좀 갖고 있는 그런 약간의, 네, 저는 그런 게 약간 웃기고 재밌기도 하지만 좀 아프기도 하거든요. 예, 삶이 내 맘 같지 않아서 꽂혀지는 그런 이제 컴플렉스 강박들, 그거를 좀 디테일로 넣어보고자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아까도 살짝 언급되었던 단어이긴 한데요. 제가 이제 또 이 영화의 크나큰 장점 중에 하나를 꼽자면 좀 현실을 잘 재현하고 있다는 그런 리얼리티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GV를 준비하기 위해서 관련해서 인터뷰나 비평문 같은 것들을 많이 찾아봤었는데 이 영화가 현실을 얼마나 잘 재현하고 있는가에 관한 그런 문장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러한 세간의 의견에 대해서 두 분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그 부녀 이제 관계를 하겠다고 하고서 글을 쓰는데, 아마 첫 질문이 이렇게 답변을 드렸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현장 얘기만 드려서, 글을 쓰는 과정에서 이제 부녀 얘기를 쓰겠다 이렇게 했는데 글이 진짜 안 써지는 게, 이 두 부녀의 설정이 이제 부딪힐 일이 없는 이제 관계다 보니까 작법서에서도 이제 욕망이 겉으로 드러나고, 그리고 어떤 이제 관계성이 이렇게